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아이는 10개월부터 걸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돌이 지나도 걷지 않는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걸음이 늦은 아이에게 체크해야 할 3가지와 걸음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같지만 마냥 기다려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에 걸음마가 걱정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유전적인 문제나 뇌손상의 문제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정상 발달 과정 중에 걸음마가 늦는 원인으로는 병적이 아니라도 근육이 너무 유연한 아이들은 근육이 발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요. 체간 힘이라고 하는 등, 배, 엉덩이, 골반인 몸통 전체 힘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기질상 겁이 너무 많은 경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뒤집기 발달부터 힘들었던 경우 걸음마가 늦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걸음이 늦은 아이에게 체크해야 할 3가지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운동 발달의 흐름이 괜찮은지 확인하라입니다. 저는 전공 교과서나 논문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소아재활 전공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4개월에 목가누기가 가능해야 하고 6개월에는 되짚기가 가능해야 하고 9개월에는 안 채워두면 앉아있기가 가능해야 하고 12개월에는 스스로 앉고 붙잡고 걸어야 하고 18개월에는 스스로 걷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늦어도 2개월 수까지는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 4개월, 9개월, 18개월에 대근육 발달이 안 되었을 때는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발달 평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해둔 범위는 18개월이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2, 3개월 정도 더 늦기도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근육 발달 이정표의 흐름을 이렇게 잘 거쳤다면 혼자 걷기를 18개월 정도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시기에 아이의 성격 때문인지 다른 문제인지 가정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요. 붙잡고 한 발을 내딛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매달 조금씩 걸음수가 많아져야 하고 부모님이나 집안의 물건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계속 제자리라면 18개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소아재활의학과를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재활치료의 도움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아기들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 발 모양을 체크하라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왔던 부모님 중에 인터넷에서 20개월에 걸었던 아이도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가 아이 발 모양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잘 발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걷고 뛰는 동작에 의해서 발이 여러 형태의 압력을 받고 발의 아치가 형성이 되는데요. 아기들은 대부분 겉에서 보면 발 아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걸으면 발의 아치가 생겨야 할 부분에 아치가 생기지 않고 반대로 발의 안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육이 너무 유연한 아이들은 늦게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발 모양 형성에 있어서도 불리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수일 내로 아이 발 모양 한번 체크해 보세요. 늦게 걷는 아이들 중에 발 모양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시기는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발의 무너짐이 심한 경우에는 보조기를 통해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8개월까지 기다린다는 마음보다는 사진과 같이 아치가 심하게 무너지면서 엄지발가락이 휘는 경우가 발견되면 빠르게 진료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근육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괜찮은지 함께 체크하라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걸음이 늦더라도 그 외의 발달이 괜찮다면 걸음만 늦는 아이일 수 있지만 간혹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 경미한 뇌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걸음마가 늦으면서 다른 발달들의 문제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8개월 전후로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돌경에 양손을 교대로 잘 쓰는지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과자나 물건을 이렇게 잘 잡는지 등의 소근육 발달로 경미한 뇌손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경에 엄마, 아빠 등의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의 눈맞춤이 좋은지, 부르면 잘 쳐다보는지, 다른 사람이 간단히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의 발달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소아재활의학과를 찾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실 걸음마는 아이들의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본인만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자세히 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걸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밀이 또는 내발기기를 많이 하게 하라. 그리고 소파에 올라가는 것을 말리지 마라입니다. 배밀이를 하면 일단 체간 근육, 몸의 중심부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내발기기를 하면 체간 근육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에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배밀이 한 다음에 내발기기를 안 하고 바로 붙잡고 서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교과서적으로 내발기기는 걷기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고 아이만의 방법으로 걷기 위한 근육과 감각을 키운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배밀이나 내발기기를 오래 하는 아이들은 이 과정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행기에 매달린 채로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것은 스스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내발기기나 배밀이를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붙잡고 서는 과정을 8에서 11개월이면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 너무 늦게까지 배밀이나 내발기기만 하고 붙잡고 서 있을 생각을 안 한다면 아이가 붙잡고 설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긴 해야 돼요. 이때 보행기, 점프로 소서처럼 의존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 소파 오르기를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파 오르기야말로 체간 근육과 다리 근육에 힘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소파 외에도 어디든 올라가려는 아이를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지켜보는 곳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걷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걷기를 유도하라입니다. 걸음마를 위해서 붙잡고 서기는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기술인데요. 붙잡고 서기에서 좋은 집안 물건들은 소파, 침대, 식탁, 의자, 잡고 설 수 있는 아기 장난감 등 수없이 많아요. 붙잡고 서기만 하고 붙잡고 걷기에 흥미가 없는 아이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일정 거리에 두고 발대기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끌려다니듯이 억지로 걸음마 연습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요. 아직 몸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아이는 스스로 근육을 사용해야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붙잡고 설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또 체중의 일부를 집안의 물건에 스스로 기대어 걷게 해주세요. 아이 걸음이 너무 불안정할 때는 한 손만 이렇게 약간 잡아주거나 체간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약간씩 서포트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줘라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걷기까지 하루에 100번 정도 넘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이가 넘어지면 혹여나 다치진 않을까, 아이가 아프진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세워주거나 넘어지는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면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즐겁고 자신감을 쌓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칫 좌절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혼자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아이가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준다거나 아이가 넘어지면서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치워주시는 등의 넘어져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잘 못 걷더라도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기입니다. 처음에 잡고 걸을 때는 맨바닥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야 하기 때문에 맨발로 시작하는 게 좋죠. 하지만 못 걷는다고 해서 계속 집안에서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맨발은 바닥에서 느낀 발의 느낌이 그대로 뇌로 전달하는데 신발을 신으면 바닥의 감각을 온전히 못 느껴서 많이 어색합니다.
이러한 이물감이 드는 느낌, 감각 처리를 자꾸 해봐야 뇌가 공부를 하고 신발 신고 걷는 것에도 적응을 하게 돼요. 또 걷기 연습을 할 때는 맨발이든 신발을 신고든 평평한 바닥뿐만 아니라 모래밭이나 인공 잔디밭,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양하게 경험하면 스스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운동 발달과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걷는 아이들 중에 발의 아치 형성이 불리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본인의 체중을 온전히 다 실어야만 발의 아치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게 걷는 아이들은 아치가 조금 있는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어른들이 신는 캠퍼스와 같은 깔창이 없거나 발이 닿는 표면이 평평한 것보다는 신발 깔창이 있고 또 깔창의 안쪽 중간을 만져보면 아치가 닿는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운동화들이 좋아요. 근육이 너무 유연한 아이들은 운동화 중에 발목이 좀 높은 운동화가 있는데 이런 운동화는 발과 발목의 근육을 잘 감싸줘서 아이가 걸을 때 좀 더 안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걸음마 발달도 역시 아이들만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너무 개입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